시계를 또 한 번 보고 있었어요. 세 번째였죠. 서울에 도착하기까지 2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루한 나라에서의 또 다른 지루한 경유. 20분이 남아 있었어요. 제 이름은 리아 코발렌코예요. 벌써 10년이나 러시아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낯선 사람들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고 있었죠. 가짜 미소를 짓고 안전시범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다 똑같아 보이는 나라들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다른 승무원들은 저를 얼음 여왕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이 제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전 차가운 게 좋았거든요. 차갑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었어요. 차갑다는 건 아무것도 나를 실망시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승무원실에서 냅킨을 완벽하게 접고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야 했거든요. 모든 게 똑같아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동료 카티아가 신나는 강아지처럼 제게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카티아는 항상 뭔가에 들떠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 때문이었죠. 리아, 창문 밖 좀 봐. 여기서 보는 서울이 정말 멋져. 전 보지 않았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수천 개의 도시들을 봐왔거든요. 그냥 다 불빛과 건물들일 뿐이었어요. 그냥 또 다른 경유지야. 제가 카티아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자고 내일 떠나는 거지. 하지만 뭔가가 저로 하여금 작은 창문 밖을 슬쩍 보게 만들고 있었어요. 아래쪽 도시가 검은 천 위에 흩뿌려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면서 공항이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깨끗해 보였거든요. 정말 깨끗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몇 시간씩 공들여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공항들이 멋있어 보이려고 노력하잖아. 하지만 착륙해서 인천공항을 걸어가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은 로봇들이 돌아다니며 승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 출입국 직원이 제 여권에 도장을 찍으며 저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승객들에게 짓던 그 지치고 가짜인 미소가 아니었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마치 정말로 저를 만나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가 영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제 가슴 속에서 달라지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작고 따뜻한 것이. 마치 몇 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작은 불꽃 같은 게 말이에요. 호기심이었습니다. 머리를 저으며 셔틀버스 쪽으로 향하는 카티아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또 다른 나라일 뿐이야. 이 사람들도 그냥 직업이니까 친절하게 구는 거야. 하지만 그 불꽃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고 전 그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공항 화장실이 말끔했어요. 거울조차 물방울 하나 없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무료로 비치된 핸드크림을 펌프에서 짜서 손에 발라주고 있었어요. 러시아 공항에서는 비누라도 제대로 나오면 다행이거든요. 그때 저를 완전히 멈춰 서게 만드는 걸 보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나이든 여성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멈춰 서더니 살짝 고개를 숙이고 한국말로 뭔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둘이 잠깐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전 눈을 세게 깜빡였어요. 방금 회사원이 청소하는 분에게 감사 인사를 한 거였나요? 러시아에서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투명인간이에요. 승객들이 가구 피하듯이 그들을 피해서 다니거든요. 하지만 이 남자는 그녀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일이 소중한 것처럼 말이에요. 휴지를 버리면서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연기일 거야,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 상사가 보고 있었나 봐.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상사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무시하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밖에서 카티아와 함께 호텔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줄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밀치지도 않고 새치기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기사가 내려서 저희 짐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전 그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영어로 말하고 있었죠. 그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손님들은 편하게 계셔야죠. 무거운 가방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나이든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어요. 여성이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가 너무나 따뜻하게 고집을 부려서 결국 앉게 되었습니다. 서울이 지나가는 걸 창밖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깨끗한 거리들, 질서정연한 교통, 서두르고 밀치는 대신 차분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이곳은 다른 규칙들을 따르고 있었어요. 아직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규칙들 말이에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냥 지친 승무원이 아니라 관광객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저를 놀라게 했거든요. 그리고 전 놀라는 게 어떤 기분인지 잊고 있었어요. 무서운 건 제가 이런 기분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카티아가 저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호텔 방에 숨어 있지 말고 명동을 구경해 보자고 말이에요. 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친절함이 가짜라는 걸 증명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좋은 비즈니스 교육을 받은 거지 그 이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쇼핑거리가 활기로 넘치고 있었습니다. 밝은 간판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길거리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카티아가 저를 보석가게처럼 반짝이는 화장품 가게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젊은 직원이 바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요. 완벽한 러시아어로 저에게 말을 걸고 있었거든요. 억양이 심한 어설픈 러시아어가 아니었어요. 마치 모스크바에서 자란 것 같은 진짜 러시아어였습니다. 제 피부 타입에 대해 물어보고 정말 제게 맞는 제품들을 추천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무료 샘플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가를 내려고 했을 때 러시아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할인을 해주고 있었어요. 제 머리가 이런 상황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를 원하는 게 틀림없어. 아무 이유 없이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할 리가 없잖아.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전혀 가짜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손님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도 눈빛이 계속 따뜻하고 관심 어린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고깃집을 찾았어요. 중년 여성인 사장님이 저희를 한번 보더니 조심스러운 영어로 바꿔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불판과 씨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직접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어요. 매운 소스 때문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날 때 즉시 나타나서 우유와 절인 채소를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저희가 나가려고 할 때였어요. 작은 우산을 하나 건네주며 도로 가져가라고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비 올 때 쓰세요. 그냥 간단히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들은 우리나라의 손님이니까요. 전 반박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얼굴에 뭔가가 저를 멈춰 세우고 있었어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자신의 식당에 우연히 들어온 낯선 사람 둘을 진짜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며 걸어가는데 더 많은 불가능한 일들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한 10대 청소년이 수레에서 흘린 과일을 줍는 나이든 여성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승객들이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어요. 가게 주인들이 저희가 거의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도 나갈 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연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아주 중요한 뭔가에 대해 틀렸던 거였어요. 그 생각이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어떤 폭풍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되었어요. 항공사에서는 화를 내는 대신 서울 무료 관광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았고 자신의 도시를 보여주는 일에 정말 신이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전통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어요. 마늘, 고추, 발효된 채소들의 냄새였죠. 모든 게 신기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카티아는 바로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떡볶이를 파는 시장 아주머니는 친근한 눈과 거친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툰 영어로 빨간 떡이 아주 인기가 많다고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아주 맵지만 아주 맛있다고 말이에요. 한 입 먹었는데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매운맛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 때문이었어요. 10년 동안 사람들을 멀리했던 것,
1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아끼는 건 고통만 가져다 준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던 것. 10년 동안 너무 높은 벽을 쌓아서 따뜻함이 어떤 건지 잊고 있었던 것. 시장 아주머니가 제 눈물을 보고 당황하고 있었어요. 급하게 우유를 가져와 주시고 그 다음엔 얼음물, 그 다음엔 찾을 수 있는 모든 걸 가져와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매운 떡볶이가 들어있던 냄비를 통째로 버리고 새로 만들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저만을 위해서요. 내일 한국을 떠날 낯선 사람을 위해서 말이에요. 다음에는 안 맵게 해줄게요. 정성스럽게 냄비를 저으며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라고 하셨어요. 다음에 올 거라고 믿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돌아왔을 때 편하게 해드리려고 벌써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모든 방어막이 댐이 터지듯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며 요리를 해주고 계셨거든요. 저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면서 말이에요. 왜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을 이렇게 걱정해주세요? 하지만 전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친절은 이유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아끼는 건 비즈니스 전략도 아니고 문화적 쇼도 아니거든요. 그냥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서운 진실이 번개처럼 저를 때렸어요. 제가 모든 것에 대해 틀렸다는 거였습니다. 10년 동안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걸 바탕으로 제 성격 전체를 만들어 놓았었죠. 하지만 한국이 저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갑옷이 보호가 아니라 감옥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제 마음 둘레에 얼음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걸 느끼도록 스스로를 내맡기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김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시는 걸 봤어요. 제가 첫날 보았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저를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작은 키체인을 꺼내시고 있었어요. 밝은 색깔의 전통 한국 디자인이었습니다. 제 손에 올려주시고는 제 손가락을 감싸주시고 있었어요. 빨리 다시 오세요.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목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분이 저를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매일 이 공항을 지나가는 수천 명의 승객들 중에서 무례하고 차가웠던 러시아 승무원 한 명을 기억하고 계신 거였어요.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불친절했던 것에 대해서요. 그분의 친절을 가짜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요. 그분 같은 사람들을 무서워하며 너무 많은 세월을 낭비했던 것에 대해서요.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본 대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김 아주머니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으시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터미널 전체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문에 얼굴을 대고 서울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도시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냥 불빛과 건물들이 아니라 매일 친절을 선택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집이었어요. 카티아는 제 옆에서 잠들고 있었지만 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주머니 속 키체인을 계속 만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증거였거든요. 예전에 리아라면 그걸 버렸을 거예요. 예전에 리아라면 김 아주머니가 팁을 받으려고 선물을 준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을 겁니다. 예전에 리아는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두꺼운 벽을 쌓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전에 리아는 사라졌어요. 모스크바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음 여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굴기 시작하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정말로 편안한지 신경 쓰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놔두렵니다. 차라리 미친 사람이 되는 게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아요. 한국이 제게 몇 년 전에 잊었던 걸 가르쳐줬거든요. 낯선 사람을 아끼는 건 약함이 아니라는 걸요. 벽을 쌓는 건 강함이 아니라는 걸요. 가장 용감한 일은 사람들이 나에게 소중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바다 위를 날아 러시아로 향하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요. 일 때문이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 우산을 건네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려고요. 얼굴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요.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요. 얼음 여왕은 죽었어요. 녹는 법을 배운 여자가 이제 막 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10년간 차가운 마음으로 살아왔던 리아가 한국에서 만난 진정한 친절 앞에서 완전히 변화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때로는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